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몇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고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예, 예. 혹시 키랑 몸무게가 어떻게 되십니까? 예, 152고요. 아, 이 키가 152시고. 예, 그리고 이제 그게 58kg 정도 나갔었는데 네. 지금은 55kg 정도 나가요. 그러니까 살도 좀 빠진 거죠. 그러니까. 체중이 좀 빠지셨네요. 예, 3kg 정도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눈이 좀 불편하셔가지고 예, 병원에 눈이 가셨다고 뻑뻑해고 하셨는데, 눈 쪽으로는 저기- 따로 뭐 검사나 이런 거 진단 같은 거 받으신 게 있나요? 아니, 그런 건 없어요. 네네, 그러시고요. 그 다음에 예. 이제 혈당 검사 하시고 나서 지금 예. 이제 뭐 당뇨약 처방을 받으신 거잖아요. 예, 예, 예. 네, 이제 360 정도 수치가 나오셨다고 했는데, 예. 그 다음에 또 언제 또 검사를 하기로 했나요? 아, 다음 주 월요일 날이요. 다음 주 월요일 날요? 예, 피 검사 같이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피 검사가 월요일 날 나온대요. 네네. 그 약만 일단 일주일치 하루에 하나씩 해서 일주일치를 좀 받았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틀 정도 먹었어요, 오늘까지. 네, 잘하셨습니다. 지금 뭐 네. 속이 메스껍거나 토하고 싶거나 뭐 어지럽거나 그런 건 예. 없으시죠? 아, 그런 건 없어요. 네, 다행입니다. 이제 근데 오늘 보니까 눈이 침침한 게 많이 없어졌는데. 네네. 뭐 그러면 좋고요. 그래서 네. 이제 그전에는 건강 관리를 잘 못하셨나 봐요. 뭐 아, 일하시느라고. 저는 이제 그 관광버스를 해요. 네? 아, 예, 예. 예, 관광버스를 하니까 이게 매일 앉아서 운전하는 저거라. 네네. 이제 그 뭐 배고플 때는 뭐 아무거나 막 먹고 빵 같은 거 먹고 막 그러니까. 네네. 그래 이제 뭐 배고플 때도 많이 허겁지겁 막 먹는 것도 있고 막 식사가 그래서 좀 술도 불규칙하셨네요. 예, 제가 술도 이제 좀 좋아하고. 간단하게, 예, 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보통은 초기에 이제 건강검진에서 공복시 네. 혈당이나 이런 걸 체크를 해가지고 이제 당뇨를 진단받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근데 예, 이제 예. 시청자분께서는 이제 그러진 못하셨고 좀 몸이 안 좋아서 검사를 해봤더니 당 수치가 지금 많이 올라가셨잖아요. 예, 예. 이런 경우에 이제 마음이 덜컥 내려갖고 걱정이 많아지게 되세요. 예, 맞아요. 예, 예. 걱정이 내가 이제 뭐- 당뇨병에 걸린 거구나. 내가 이제 예. 평생 당뇨약을 먹어야 되나. 이러면서 이제 갑자기 자기 반성을 하기 시작하시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당뇨 초기 증상이라고 하시면은, 예. 이제 당 수치를 조절해가지고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일단은 지금 이제 당 수치가 367 정도 올라가셨을 때는 빨리 당뇨약을 쓰거나 인슐린 요법을 이용해서 당 수치를 내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우리 정상적인 이제 당뇨병이라고 얘기할 때 공복 시에는 126 이상, 그 다음에 식후 2시간, 아니면 수시로 쟀을 때는 200 이상일 때 이제 그 당뇨라고 진단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네. 360 정도 되시면은 많이 높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 먹고 3시간 후에 잰 거예요. 네네네. 밥 먹고 3시간 후에 재셨으면은 360이면 많이 높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병원에서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서 또 당화 혈색소라는 거를 또 검사를 아마 지금 이제 들어갔을 겁니다. 이제 네. 당화 혈색소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 몸에 이제 혈색소, 헤모글로빈에 당이 얼마나 붙어 있는가를 퍼센테이지로 보는 건데 원래 네. 정상이 이제 4에서 한 5.5 사이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네. 6.5 이상이 되면은 이 사람이 이제 당뇨가 있구나 이렇게 진단을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3개월간의 당 수치를 평균으로 보여주는 수치예요. 그래서 이제 혈액 검사를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보셨을 때 혹시 네. 당화 혈색소가 많이 올라가 있다, 6.5보다 많이 올라가 있다 하시면은 아마도 예전부터 당이 있으셨는데 그거를 이제 네. 모르고 지내시다가 이번 기회에 네. 발견하시게 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시기가 됐는지 모르지만 원래 당뇨병이라는 게 증상이 처음엔 없습니다. 잘 모르다가 이제 뭐 피로하거나 막 갈증이 나거나 뭐 갈증이 나거나 체중 감소가 나고 눈이 안 좋아지고 할 때 이제 몸이 안 좋아지니까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지만 이제부터 이제 관리를 잘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당 수치 조절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360, 370이 올라가면은 그 정도는 괜찮으신데 더 올라가는 상태가 지속이 되면은 급성 합병증이 옵니다. 급성 합병증이 오는데 그걸 이제 당뇨병성 케톤산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뇨라는 게 우리 몸에 당이라는 게 이제 에너지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혈액 안에 당이 있어서 이 에너지원을 우리 몸의 세포가 충분히 써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안 써지는 거예요. 어떤 불규칙한 식사 때문에 인슐린 조절이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운동을 못 하거나 해가지고 인슐린이 근육에서 이제 일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이제 당뇨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 그런 경우에 이제 당에서 이제 에너지를 소모 못하면은 지방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몸에서 지방을 네. 분해하면은 지방을 분해하는 과정에 이제 케톤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케톤체라는 게 몸 안에 쌓이게 되면은 이제 몸이 산성화됩니다. 몸이 산성화되면은 이 산성화된 몸 때문에 몸이 굉장히 힘들어져서 호흡이 빨라지고 맥박수가 빨라지고 뭐 소변이 자주 마렵고 그다음에 속이 메스껍거나 토하고 싶고 좀 더 심해지면은 의식을 잃게 되는 급성 질환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발견하신 거는 참 다행인 거고요. 오히려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당뇨 관리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뇨 환자는 이제 1형과 2형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2형이세요. 2형이시고 이제 궁금하신 게 이제 초기 당뇨 환자 이신데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 이게 제일 지금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내가 과연 당뇨약을 끊을 수 있을까? 어떤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텐데 일단은 당뇨 환자의 목적은 최대한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고 그다음에 당을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적을 삼고 만약에 초기라면은 어떤 한방 치료라든가 아니면 몸 생활 관리를 통해서 좋아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이제 생활 관리를 제가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세종대왕님께서도 소갈병이라고 해서 당뇨 증상이 있으셨어요. 근데 이제 어떤 생활을 많이 하셨냐면요. 체중이 많이 나가셨고요. 그다음에 고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고기 매니아셔서 고기를 참 좋아하셨고 독서를 좋아하셔가지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면 부족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다음에 운동을 싫어하셔가지고 가까운 거리도 가마 타고 가셨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소갈병을 더 악화시킨 요인이 됐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초기 당뇨시면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식사 조절이 필수고요. 그다음에 운동을 하시면서 병원에서 적절하게 이제 당 관리를 하시는 게 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그 친구하고 여주고 말린 거 있잖아요. 예. 그거를 줬어요. 그 당뇨 그 혈당 내리는데 좋다 그래서. 그 여주에 대해서는 이따가 우리 이제 박소영 원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당뇨라는 게 이렇게 많이 먹어서 생긴 거거든요. 불규칙하게 많이 먹고 생활이 불규칙하게 해서 생긴 거라서 이런 것들은 뭘 먹어서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먹는 거를 잘 조절하고 생활 습관 속에서 교체를 하시려고 하셔야지 몸이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당뇨에 좋은 거 20가지도 넓게 될 수가 있어요. 뭐 당뇨에 좋은 거, 뭐 누에고치, 뭐 뽕잎, 뭐 석고, 맹문동, 뭐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은 지금 하시는 게 아니라 일단은 당뇨 조절하고 생활 관리, 식습관 관리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쪽을 먼저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버님 알겠습니다. 너무 고민하시지 마시고요. 네, 저희가 전화를 끊고 나서도 당뇨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나눠볼 테니까요. 시청해 주시고요. 또 궁금한 점 생기시면 지금처럼 전화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최근 들어서 이렇게 당뇨병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네. 당뇨병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요? 맞아요. 이제 당뇨 관리를 잘해야지만 어느 정도 개선시킬 수 있는 증상이 있는 만큼 이 증상을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선 박소연 원장님의 이야기도 들어봐야겠죠. 당뇨병 어떻게 보시나요? 당뇨라는 거는 몸에서 그 당을 분해하고 이 조절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졌을 때 나타나는 질환인데 제1형은 선천적으로 인슐린 분비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선천적으로 태어나서부터 당뇨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방법이 외부에서 인슐린을 주사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이 전화하신 시청자분처럼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사실 후천적으로 췌장 기능이 이상이 있어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슐린을 주사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한방으로 어떤 이런 소갈병에 해당되는 인슐린은 한방적으로 접근을 해서 췌장 기능을 되살리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치료 방법도 있겠죠. 네, 이렇게 당뇨병에서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최우정 원장님, 그렇다면 한의학에서 바라보는 당뇨병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일단은 한의학에서는요, 이 소갈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모된다, 갈증이 나고 말라진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당뇨병을 상소, 중소, 하소로 나누어 가지고 치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뇨병이란 걸 한방에서는 어떻게 보냐면은
뭔가 소모되고 과열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어떤 심장이나 이런 데 열이 간다든가 아니면 음식물을 많이 부적절하게 먹어서 비위에 열이 쌓인다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진단을 하고 상소, 중소는 치료가 좀 잘 된다고 봤고요. 하소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장 질환까지 당뇨가 좀 오래된 거라서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고 관리를 하는 쪽으로 좀 봤었습니다. 네, 뭐 당뇨도 진행 단계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 방향이 조금 다르게 설정될 것 같긴 한데요.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당뇨 초기로 진단을 딱 받으셨잖아요. 그쵸. 지금 현재 뭐 이틀가량 약을 복용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양방에서는 이렇게 당뇨의 진단을 받았을 때 인슐린 주사나 뭐 약을 통해서 혈당 수치를 낮추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쵸. 과연 한방에서는 또 어떠한 방법으로 치료를 할지 궁금한데 박선 원장님 혹시 다른 점이 있을까요? 네, 양방에서는 당연히 당뇨 수치가 혈당 수치가 높아지면 인슐린 처음에는 약을 주시고 그걸로 안 되면 인슐린 주사를 맞게 되시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양방에서는 당을 이렇게 외부에서 인슐린을 부족한 인슐린을 주사를 하거나 주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을 하는 거고 한방에서는 왜 혈당이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는지 그 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데요. 감기로 치면 사실 독감이 걸렸을 때 열이 많이 났을 때 보통은 급하면 사람들이 소염제도 먹고 항생제도 맞잖아요. 근데 한방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독감이나 감기가 걸린 거는 본인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렇다라고 그랬을 때 급하게는 항생제를 쓰지만 근본적으로 면역력을 높여주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 차이가 양방과 한방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급할 때 인슐린을 계속 맞거나 이렇게 먹게 되면 물론 혈당이 잘 떨어지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을 그 췌장의 기능을 살려서 인슐린을 분비되게 해야 되는데 계속 외부에서 주입되는 인슐린 호르몬에 의존을 하게 되면 본인의 췌장 기능은 점점 퇴화가 돼서 결국에는 너무 의존성이 생기기 때문에 한방에서는 이런 췌장 기능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다음에 당뇨는 합병증이 무서운데 합병증이 생기는 게 당뇨의 합병증은 일단 혈액에 당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굉장히 끈적끈적하게 되면 고지혈증이 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심장에 부담이 돼서 고혈압도 오게 되고 심하면 일단 이 혈관에 뭔가 자꾸 이 기름때가 끼게 되면 뭐 뇌경색이라든지 심근경색이라든지 이렇게 혈관 질환으로 발전이 되기 때문에 이런 후유증을 최대한 이 혈액순환을 개선을 해서 합병증을 낮추는 게 한방의 치료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최효정 원장님께서 소갈병에 해당되는 당뇨는 상소, 중소, 하소가 있는데 사실 상소는 몸에서 자꾸 이 점도가 끈적끈적해지는 건 왜 그럴까요? 화 때문에 그렇거든요. 화나 열 때문에 그러는 건데 상소라는 거는 이 심장 위쪽으로 열이 쌓이는 거예요. 이럴 때는 심장의 열을 꺼드려야 되는데 이 전화하신 분이 눈이 먼저 뻑뻑하셨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상소의 증상은 눈이 굉장히 건조해진다거나 아니면 입술이 바싹바싹 마르거나 입이 빨개진다거나 아니면 얼굴에 열이 올리는 증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상소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 심장의 열을 꺼주는 치료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소라는 병은 위장에 열이 쌓이는 증상이거든요. 그 증상은 먹어도 위에 열이 쌓이니까 먹자마자 바로바로 소모를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먹어도 계속 배가 고프시고 그다음에 먹기는 잘 먹는데 계속 체중이 줄어드세요. 이 환자분도 전화하신 분도 체중이 한 3kg 정도 빠지셨다 그랬기 때문에 상소나 중소가 조금씩 해당이 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위장에 열을 끄는 그런 치료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하소라는 거는 신장에 열이 쌓이는 경우인데 이 신장에 열이 쌓이는 경우는 음양의 밸런스가 있을 때 뭔가 음기가 자꾸 빠져나가면 열기가 이렇게 허열이 자꾸 뜨게 되는 이런 경우는 남자분들 같은 너무 정력을 과도하게 소비하셨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하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신장에 쌓여있는 열을 좀 끄는 그런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당뇨다 이런 거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주변에서 뭐가 좋다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한방에서는 이렇게 상소, 중소, 하소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어떤 보조요법을 받으시고 싶으시면 반드시 한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본인이 어떤 데 해당되시는지 정확히 판단을 하셔서 적절한 일단
도움을 받으시고 거기에 따라서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생활 관리도 열심히 잘 하셔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뭐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의존하기보다는요, 내 몸 상황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처방, 진단 후에 치료를 받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저희가 시청자님과 전화 상담을 했었을 때 전화 끊기 전에 여주 달인물을 또 드시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뭐 여주 혈당 강화 보조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박소연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당뇨는 처음에 사람들이 과식을 해서 인슐린이 과다 분비를 해요. 자꾸 쓰다 보니까 이게 기억을 하기에 많은 양의 인슐린을 과다 분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당뇨병으로 되는데 당뇨병은 못 먹어서 생긴 병이 아니라 많이 먹어서 생긴 병이잖아요. 그래서 당뇨를 관리한다는 것은 뭐를 먹어서 치료하는 거는 없고 이거를 먹었을 때 혈당을 덜 높이는 그런 음식을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주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증상에 맞춰서 원인에 따라서 맞는 약을 드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일단 그것도 여주를 드시는 것도 조금 증이 맞으면 도움은 되지만 특히 동의보감에서 여주는 성질이 차서 비위가 허약하거나 이렇게 허약한 분들한테는 오히려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한테 여주가 맞는 건 아니니까 본인도 정확한 좀 진단을 받으시고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 하나의 약제를 복용한다는 게 또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증상을 잘 체크하고 상담을 받아보신 후에 복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당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최우정 원장님, 많은 분들이 당뇨하면은 합병증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네. 대표적인 합병증 어떤 것들을 조심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당뇨는요, 무서운 게 합병증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당뇨 처음에는 무증상이고 혈액 검사를 통해서 내가 당뇨네 이렇게만 인식을 하는데 원래 오랫동안 묵혀가지고 생기는 합병증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뇨라는 게 혈관 안에, 혈액 안에 당이 많아서 설탕물이 많아서 끈적끈적해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게 당뇨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의 미세혈관의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아까 시청자분께서도 눈이 좀 안 좋아졌다고 하셨는데 이제 우리 안구, 망막에 미세혈관이 많이 가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당뇨 때문에 문제가 돼서 미세혈관으로 인해서 당뇨병성 망막변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시력 저하나 심하면 실명까지 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우리 몸에 말초로 가는 신경이 미세혈관으로 영향을 받는데 이 말초로 가는 신경이 또한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발 아래로 발목 아래로 막 찌릿찌릿하거나 저리거나 아니면 감각이 둔해지거나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거나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발 감각이 둔해지다 보니까 발에 상처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발에 상처가 났을 때 보통 사람은 금방 회복을 하는데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회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회복이 안 돼서 발가락 조금 상처 났는데 점점 상처가 커져서 발가락을 자르고 발목을 자르고 이런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병원에서는. 그래서 이제 당뇨병 발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신장, 우리 신장의 사구체에도 미세혈관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여과작용을 해서 우리 몸에 노폐물을 다 걸러주는데 당뇨가 오래되다 보면은 이 신장 기능이 점점 뚝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당뇨병성 신증이 오게 되고요. 당뇨병성 신증이 더 진행되면 신부전의 단계로 이르러서 신부전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투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인공 신장 기계를 이용해서 혈액을 돌리는 투석 같은 걸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당뇨병의 합병증이 제일 무서운 거니까 합병증 오기 전에 미리미리 당뇨 관리를 하시는 게 좀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합병증이 오기 전에 이렇게 관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한데요. 마지막으로 박소연 원장님, 생활관리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앞에서 원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신 조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지금 당장에 이렇게 350 이상의 혈당이 나오셨으니까 일단 인슐린을 약을 쓰거나 급하게 혈당 관리를 먼저 하시는 게 목표고요. 그다음에 혹시 혈압이나 고지혈증 같은 그런 증상을 갖고 계시면 그런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관리도 잘 하시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체중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기름진 음식 또는 인스턴트 음식 그다음에 흰쌀, 흰 밀가루 이런 음식은 최대한 자제를 하시고 아까 시청자분께서는 굉장히 관광버스 운전하시면서 급하게 아무거나 드셨다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꼭 정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그다음에 급하게 드시지 마시고 꼭꼭 오래오래 씹어서 좀 그런 식사 습관을 가지도록 하시고요. 물론 당연히 자연식품인 채소, 해조류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선한 채소나 해조류 위주의 식사를 하시되 향신료를 쓸 때는
정제된 어떤 흰 설탕이나 흰 소금, 그다음에 MSG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좀 조미료는 대신에 뭐 식초라든지 레몬즙이라든지 이런 천연적인 향신료를 써서 좀 음식을 좀 신경 쓰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운동은 당뇨 환자한테 필수입니다. 필수이기 때문에 특히 운동 중에서도 유산소 운동하고 근력 운동을 동시에 해야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꼭 운동을 하시도록 하는데 단 지금 혈당이 300 정도 이상일 때는 너무 혈당이 높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시면 급작스럽게 저혈당에 빠지실 수가 있으니까 약간 300 이하로 좀 떨어졌을 때 어느 정도 혈당이 안정됐을 때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게 스트레스 관리거든요. 사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인슐린 분비에 좀 문제를 교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꼭 스트레스 관리를 자기만의 방식을 찾아서 하셔야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혈당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은 아니지만 좀 당뇨 합병증이 나올 수 있을 때 발 관리 잘 하시라 그러잖아요. 혹시 무좀이라든지 약간의 상처가 났을 때 그게 궤양이 안 되도록 바로바로 소독해서 치료하는 좀 그런 발 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